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제35강 시간으로서 341번부터 35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4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41번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 임차인이 수선 의미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죠. 자, 대법원 판례로도 그렇고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두 번째,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한 후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여기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게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고,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좀 다른데, 필요비 같은 경우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차 목적을 반환한 후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번,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이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토지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지금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이외에, 자, 그러니까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의 밑에 있는 토지가 하나는 임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 또는 제3자권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입니다. 자, 판례에 의하면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나눌 수 있는 건물을 말해서 등기해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 임차인 소유라든가 제3자 소유 땅 그 부분에 있는 구분 건물은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자, 틀렸고요. 4번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자, 여기 나오네. 필요비는 계약이 종료한 때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계약이 종료한 때가 아니라 필요비 지출하면 그 필요한 종료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5번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죠. 보증금은 보증금 이걸 월차임대로 내는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 연차임을 내는 거고, 그리고 차임을 연차하면 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도 부담합니다.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2기에 걸쳐서 차임이 연체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그 계약갱신도 할 수 없는 거고 틀립니다. 그래서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니까 34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짚고 넘어갈게요. 수험생들 중에 토지 임대차의 지상물하고 부속물하고 계속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지상물이라는 건 토지, 땅이 있으면 지상에 있는 물건이 주로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물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면 되고, 부속물이라는 거는 건물에 부속된 물건을 얘기해요. 이건 독립된 거예요.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독립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전세권에도 나올 수 있고 그냥 건물 임대차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 이 지상물하고 부속물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번의 질문 1을 보겠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요.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 청구, 뭘 매수 청구한다? 지상물을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의 절차는 임차인이 먼저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아무나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해지 통보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면 6개월 후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1개월 후인데, 자, 이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약갱신 안 하겠다고 통보하는 똑같기 때문에 임차인이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매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지상물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임대인이 필요로 해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임대인의 효용이 없어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요건이 아니다죠. 틀렸죠. 3.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임대인의 동의 안 얻어도 됩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여기에 뭐하고 헷갈리냐면 바로 부속물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부속물을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부터 산 경우 그건데 건물 전세권에 나오죠. 그런데 이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무효. 왜? 토지 임대차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있는 거지 지상물을 포기한다. 포기할 것 같으면 뭐더러 이 토지 임대차입니까?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의 지상물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제 652조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라고 91년도 대법원 판례에 나온 내용입니다. 틀렸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토지 임차권이 등기됐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 건물, 즉 지상물 매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다 X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니까 34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3번 갑으로부터 2015년 5월 1일에 기간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을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갑은 2017년 12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을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을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없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없냐면 매수 청구권은 이게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그 가액은 매수 청구권 행사의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X 3.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때에는 을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4.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서 을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을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이다 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5. 갑의 해지 통고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은 을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34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44번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특약이 없습니다. 지금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죠.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 스스로가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 2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입니다.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에 등기를 할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가 물권 취득 등기를 한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제3자가 없이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에 대한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있는데도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제3자가 토지에 관해 물건 취득을 등기를 했 경우에는 나중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 등기해도 제3자에 대해서는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례로 인정이 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3번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자, 사소합니다. 파손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소물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죠. 이거는 임차인이 알아서 고쳐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틀렸네요. 4.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면적이 이익에게 차임에게 달하는 때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익이 연차하면 만약에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도 할 수 없고 지상물 매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십시오. 자,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차임 반드시 금전이라 하는 것은 아니면 물건이도 된다. 예,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물건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농지를 임대차한 경우에는 농산물로서 줄 수도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은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기억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 표시는 양수인에게 해야 한다. 자, 뭐냐면, 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지금 그 권리를 양도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양수인이 있겠죠, 그 권리를. 자, 이런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할까요? 상대방이 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는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다. 그냥 상대방에게. 취소권자는 양수인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틀렸네요. 이건 일단.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자, 임차인에 매도할 때까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나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을 봐야 한다. 이건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디귿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아니죠. 조건도 무효고 이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틀렸죠? 조건만이라고 했으니까. 리을 통정 허위 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은닉행위는 어떤 예를 들어 좀 빨리 이해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자, 부자관계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래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 증여를 하려고 그랬어요. 증여, 건물을. 근데 증여를 하려니까 증여세 너무 많이 내야 해. 그래서 겉으로 보여줄 땐 매매하는 걸로, 매도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매도하는 행위,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나 증여라는 이 행위, 은닉행위는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부에서 자로 간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됐었다. 그러나 이 증여는 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니은하고 리을을 고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6번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보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는 그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해지 권리 보유한 경우에 당연합니다. 민법 제636조에 나오죠. 3.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자, 임차인이 지금 파산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계약 해지에 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지금 파산당했는데 파산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3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군. 자,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보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해지로 종료된 겁니다.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638조 맞습니다. 5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34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7번 을은 갑의 소유주택을 갑이 임대인입니다.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 원 기간은 9월 5일부터 2006년입니다. 1년 6개월로 하여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같은 해 9월 5일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축과 함께 이사. 9월 5일에 이사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 가족만 전입신고해도 유효합니다. 하고 그날 또 확정일자를 받은 겁니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갑은 병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전 등기 해주었다. 을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을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 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을이 있어요. 먼저 갑이 있고 을에게 임대를 해준 겁니다. 임대. 그러면 을이 임차인이에요. 지금 임차인. 요게 언제냐면 2006년. 이제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이 2006년. 그리고 9월 5일입니다. 그럼 9월 5일 날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은 2길. 그 다음날 0시부터니까 9월 6일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언제 또 갑이 병에게 이 집을 팔았냐면 병에게 매도를 했어요. 언제? 2008년 10월 11일. 2008년 10월 10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그리고 현재 을은 2008년 10월 10일이 지나서 10월 26일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 법률 관계를 보는 겁니다. 1. 을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그렇죠. 주민등록하고 가족들이 했으니까.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대항력을 가진다. 맞고요. 대항력은 주민등록 그리고 플러스 이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을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2006년 9월 5일 날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 0시부터 우선면적권, 그렇죠.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항력도 취득했으니까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동시에 발휘되는 시점은 그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맞고요. 3. 을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병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야 돼, 집을. 그런데 지금 1년 반으로 계약을 해놓고 2006년 9월 5일 이후에 지금 10월 10일 날 매도했고 10월 26일 이때까지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는 법정 갱신이 된 거예요. 자동 갱신이라고 그러죠. 법에서 정한 대로 서로 얘기를 안 했어도 갱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 물론 새로운 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돈을 받으려면 계약 해지를 통고하든가 통고하면 3개월 후에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약기간 자동갱신이 됐으니까 자동갱신된 기간이 지나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근데 10월 26일 현재 뜬금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하면 병은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지금 계약갱신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틀렸네요. 4번 을이 주택의 양도 사실 안측 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양도한 거에 대해서 을이 이의를 제기하면 갑, 원래 있던 주인이죠.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을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종사다. 그렇죠. 을은 돈 받을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왜? 임대차 관계 계속 준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번입니다. 348번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간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 확정일자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주택 임차권은 상속기간 내에 상속될 수 없다. 상속될 수 있다죠. X. 3번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법정 갱신입니다. 서로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경우 임차인은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여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예, 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여가 아니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대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표현을 좀 잘못해놨어. 그래서 X. 4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종료한다. 반환받지 못하면 이건 유지되는 겁니다. 반환받아야죠.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걸로 봅니다. X.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그 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입주자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죠.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나옵니다. 근데 취득하는데 못한다고 했으니까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걸 고르니까 34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9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경과실이 아니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해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경과실로 했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상가주택법 제10조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머지 네 가지는 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도움이 없이 목적물들을 전매한 경우, 예, 거절할 수 있죠. 임대인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역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렇죠.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것이니까 349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번 문제입니다. 350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습니다. 2번 이 법에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3번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 가등기권자는 매각대감을 배당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가등기 에서는 꼭 집행법원 즉 경매에 들어갔을 때 담보 가등기권자는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때 채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자, 채권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는 그 담보권 설정자, 그렇죠. 담보로 설정해준
현재 소유자에게 있는 겁니다. 소유권은 넘어갔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 비용은 타격이 없는 한 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자, 이 부동산 담보권은 담보권자가 그 이익을 보는 겁니다. 담보권 설정자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아니라 담보권자가 부담을 합니다. 등기 비용을.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자, 350번은 틀린 걸 고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40강 시간이었고 341부터 350번까지 부지런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